그러면 이제 9월달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항상 강조하지만 못 풀었다고 기죽지 마세요. 예,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럴 바엔 모의고사 안 봐야 합니다. 그럼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는 이유는 단지 그냥 자기 실력 점검해본다. 허점 미리 발견한다. 이거의 목표인데 기가 죽어갖고 공부를 못할 거면은 모의고사 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그냥 내가 허점이 많구나. 이걸 미리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느끼시고 그다음에 그걸 메꾸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만 공부하시면 아마 다 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만 노력하십시오.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모의고사 해설해 드릴게요. 뭐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해설 강의니까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풀이 방법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에너지 주니크 값이 나와 있어요. 자, 마이너스 에너지는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n제곱분의 z의 제곱이고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 단위다라고선 이렇게 문제에서 단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n은 주형자 쓰고 z는 핵의 전압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헬륨에 관한 얘기를 갖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 두 개의 총 에너지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바닥 상태니까 n = 1인 상태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n은 13.6, n = 1인 상태고 그 다음에 헬륨입니다. 헬륨이니까 당연히 원자번호 2번이니까 z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값입니다. 그럼 이건 계산해보니까 54.4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4.4 일렉트론 볼트이다. 물론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54.4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선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것이 아니죠. 왜냐면요, 헬륨은 전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두 개의 에너지니까 곱하기 2에서 108.8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 해야지만 이 값이 전자 두 개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08.8 일렉트론 볼트이다 라고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뭐 뻔한 얘기인데도 이런 자질구레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좀 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갖고 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틀렸죠. 두 번째, 바닥 상태인 전자 한 개를 전이시키기 위한 가장 작은 에너지는 이랬거든요. 그러면 n = 1인 상태에서 들띄우기 위해서 가장 작은 에너지는 가장 작은 에너지니까 n = 1인 궤도에서 n = 2인 궤도로 들떠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델타 E 값은 E2 E1이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13.6 n은 2의 제곱분의 역시 2의 제곱이고요. 빼기 13.6 1의 제곱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n값 2, n값 1, z값은 핵의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z값은 2다 라고서 대입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40.8 일렉트론 볼트 하고 나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전자 한 개가 있는데 n = 1인 궤도에서 n = 2인 궤도로 들띄우고자 할 때는 그때는 40.8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만 때려주면 전자 한 개가 들뜨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니까 니은 값은 올바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디귿 지문이 이 문제에서는 디귿 지문 때문에 아마도 다들 틀리셨을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푸셨을 가능성이 높냐면요, 이온 에너지니까 당연히 n = 1인 궤도에서 n = 무한대인 궤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E 값은 디귿 지문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한대 빼기 1원. 그러면 얘는 0이죠. 빼기 13.6. 그 다음에 1의 제곱분의 z의 제곱, 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54.4 일렉트론 볼트다 라고서 이렇게 풀어서 이게 이온화 에너지겠지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풀어버리면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기본적인 정의는요, 전자 한 개가 아니라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는 전자 1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온 에너지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전자 1몰 기준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값은 전자 한 개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 주어야만 이 값이 이온화 에너지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말하자면 이렇게 썩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이온화제의 기본적인 정의는 중성지체 원자 1몰에서 에너지를 때려 주어서 전자 1몰을 빼낼 때 그때 흡수하는 에너지다라는 걸로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귿 지문에서 요 값은 맞는데 이건 한 개의 값이니까 이온화제의 값을 말하자면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값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이 문제는요. 만약에 디귿 때문에 틀리신 분이 있다면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죠, 문제가. 이렇게 뭐 썩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잡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함정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깨우치시면 되고요. 이거 뭐 디귿 때문에 틀렸다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성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공유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N2, N2F2, N2F4 해당되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N2는 N과 N이 3중결합이죠. 이게 N2고요. 그 다음에 N2F2는요, F가 있고 N이 있고 2중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자쌍 이렇게 있는 게 N2F2입니다. 그 다음에 N2F4는 단일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것은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에 의거해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연습을 지금 모의고사 문제에서 해설할 때 이걸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구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한번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법대로 그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러면 일단 답이 되었을 겁니다. 자, 얘는 3중결합, 얘는 2중결합, 얘는 단일결합인 것이에요. 그러면 기억 지문은 얘기가 됐죠? 결합 길이의 순서대로 말하면 결합 길이는 단일결합이 가장 길죠. 그 다음에 2중결합이 짧죠. 3중결합이 가장 짧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길이의 순서는 바로 이런 순서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억 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지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루이스 구조 그리는 것은 연습 꼭 한번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F2O2 이렇게 F55H로 55F로 존재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놈을 갖다 구조 그림을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전자쌍을 찍으면 이렇게 찍힐 겁니다. 이게 O2F2라고 부르는 화합물의 루이스 구조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자, 니은 지문 보시면요, 얘가 강한 산화제 역할을 한답니다. 근데 얘가 산화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형식전화냐 혹은 산화수냐 이렇게 문제를 물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건 루이스 구조 그리는 거 연습 꼭 해보시고, 자, 형식전화 한번 각각 볼까요? 형식전화 어떻게 따집니까? 원자과 전자 7개입니다. 7개까지 정상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있으니까 7개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전화 제로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친구는 원자과 전자수 빼기 2분의 공유전자수 빼기 비공유전자수라는 방법에 의해서 형식전화를 갖다 계산하는 것은 꼭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공부가 좀 됐으면 원래 6개가 정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으니까 0이구나, 0이구나, 0이구나 이렇게 바로 탁 하고 찍어낼 수 있는 것, 이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 암기형 부분에서는 실수를 안 할 수 있거든요. 자, 산화수 한번 볼까요? 형식전화는 0, 0, 0, 0 하고 나옵니다. 근데 산화수는 자, 어떤 개념인가요? F란 놈은 전기 음성도가 5보다 큽니다. 전자를 땡기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전자를 빼앗기니까 플러스 1이거든요. 여긴 얘한테 뺏기니까 플러스 1이고 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O2F2라고 부르는 화합물, 이런 화합물에서는 산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을 갖는 예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의 산화수의 원칙은 뭐죠? 얘의 산화수의 원칙은 마이너스 2거든요. 얘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성질이 있겠니?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이니까 산화수가 감소되려는 경향성을 보여주겠죠. 즉 자기는 환원되려고 할 겁니다. 자기가 환원되려고 하니까 남을 산화시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남을 산화시킨다 이 말은 곧 강한 산화제다 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 전화상으로 봤을 때는 0000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형식 전화는 안 생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 전화 봤을 때는 얘는 산화제다라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산화수를 보니까 산소의 산화수가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가 원칙인데 플러스 1을 갖는 예외에 해당되므로 산화수가 이렇게 줄어들으려고 할 것이다. 산화수가 줄어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환원되려고 할 것이다. 자기가 환원되려고 한다. 남을 산화시킨다. 강한 산화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니은지문 맞다는 거 알겠습니까? 형식전화와 산화수 중 산화수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기역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지문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을 가져야 정상적이지요.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정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정도 해결 가능하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요. 혹시 만약에 틀렸더라도 틀리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이제 뭐 저는 지금 8월입니다. 여러분들은 9월이죠. 저는 지금 8월인데 혹시 틀렸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남은 기간 아직 많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게 있었어라는 정도만 기억나면 화학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자, 여기 에탄올 액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에탄올 기체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안엔 에탄올 이렇게 쓸까요? 기체도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내려 눌렀습니다. 헬륨 기체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또 에탄올 기체가 또 있겠죠. 에탄올 기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기억지문 봅니다. 에탄올 기체의 압력은 액체 에탄올과 액체 기체 에탄올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액체에 그 기체가 공존하고 있다. 그때의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부르거든요. 증기압의 특징은 어떤 거죠? 부피에 관계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죠? 증기압은 부피에 상관없습니다. 이걸 내려 눌러서 부피가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체의 압력인 증기압은 여기서의 기체의 압력이나 여기서의 기체의 압력이나 물론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기체의 압력은 여기서의 에탄올의 증기압력이나 여기서의 에탄올의 증기압력이나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같습니까? 여기가 부피가 훨씬 큰데 부피가 커도요. 여기에 그만큼 액체의 몰수가 많겠죠. 부피는 큰데 액체의 몰수가 많기 때문에 압력은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증기압의 특징인 거고요. 일반 기체와는 차이점이 바로 이거지요. 그러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액체 에탄올의 증기압은 당연히 같을 거다. 이건 딱 떠오릅니까? 기억지문 틀린 거 알겠습니까? 증기압은 가와 나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헬륨의 이건 증기압이 아닙니다. 왜? 이건 에탄올에 녹아있는 에탄올일 때가 증기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륨은 그냥 일반 기체거든요. 그럼 여긴 부피가 큽니다. 여긴 부피가 작습니다. 부피가 작아지니까 압력 커져야지요. 그러니까 헬륨의 압력은 당연히 나가 커야 합니다. 니은지문 옳다는 거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디귿지문은 방금 설명했던 것이거든요. 여기에 왜 증기압이 양쪽이 똑같습니까? 증기압이 똑같은 이유는 여기는 기체 에탄올의 몰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체성의 에탄올의 몰수는 가가 나보다 커야 합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문제는요, 말하자면 증기압의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증기압의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세상에 쉬운 문제고요. 증기압의 개념이 아직까지 모호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는 요거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만 더 공부를 세밀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계속 갑시다. 자,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뭔지 아시겠죠? 니은과 디귿이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니은 디귿. 예, 맞습니다. 자, 문제 14번 갑니다. 헨리 법칙이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는 단지 뭐죠? 이 문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온도가 낮으면 기체는 많이 녹는다죠. 기체의 특징은 온도가 낮으면 많이 녹는다.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합니다. 이거죠. 헨리 법칙이죠. 온도가 낮을 때 기체는 많이 녹는 거고 기체는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게 헨리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T1과 T2 중 기억 지문입니다. T1이 더 고온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힌트를 보시죠. 질소의 P1 압력에서 질소의 T1에서의 용해도는 0.015였습니다. 근데 T2에서는 0.030으로 여기서 더 많이 녹았거든요. 똑같은 압력일 때 얘는 덜 녹았고 얘는 더 많이 녹았다.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T2가 T1보다 더 저온이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더 많이 녹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답은 T1과 T2 중 T2가 더 저온이니까 T1이 더 고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당연히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내용 이해되셨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P2는 P1의 3배다 그랬거든요. 자, P1은 여기 있고 P2는 여기 있습니다. 자, 힌트가 될 만한 물질들 여기 있네요. T1, 온도가 T1이고 압력이 P1일 때 질소의 용해도는 0.015g/L였어요. 근데 온도는 T1으로 똑같은데 압력을 P2로 바꿨더니만 용해도가 0.045로 몇 배 증가했나요? 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도는 같은데 얘가 3배가 증가하려면 압력은 몇 배가 증가돼야 됩니까? 당연히 3배가 증가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배가 돼야 돼요? 3배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압력이 3배가 증가되어야만 용해도가 3배가 증가됐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온도는 물론 당연히 T1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예, 정답은 P2는 P1의 3배이다.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세 번째, P2, T2에서의 O2 용해도는 그랬습니다. O2 용해도는 자, 여기 있네요. 자, O2 용해도는 P1, T2에서는 0.075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075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2, T2에서 온도는 T2인데 P2의 압력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P2의 압력은 자, 얘의 몇 배가 돼야 됩니까? 이 압력의 3배니까 용해도도 0.075의 이거의 3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용해도는 KP. 논리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논리는 딱 이거밖에 없는데도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화학이거든요. 이런 건 약간의 응용력을 요하는 것이고요. 이런 응용력이 절대로 화학 문제는 똑같은 걸 동일한 문제들 시험장에서 발견한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는 확률로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문제를 푸는 이유를 똑같은 문제가 시험장에서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안 좋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냥 그거 확률 만약에 있어도 진짜 소가 쥐 없는 확률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내지는 자기가 어떤 응용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 문제를 갖다가 좀 뭐랄까 화학에 대한 감각이 약한 친구들이 개념도 약하고 내용도 잘 정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문제만 드립다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민법, 산재법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학에 대한 감각이 약한 사람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그 방어 과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이해 암기형 파트 이해하고 외우면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외우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안 틀리는 게 비법인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점수가 나오는데 자꾸 이런 응용력의 문제들, 또 이거는 너무 간단한 응용력이지만 이거보다 진짜 조금만 복잡해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그런데 자꾸 신경 쓰다가 오히려 이해 암기형 부분은 망각하게 되고 거기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그걸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좀 그 공부의 방향성을 잘 못 잡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저한테 뭐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이니까 저한테 상담을 한번 오시거나 내지는 뭐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나 내지는 뭐 학원 강의 내지는 뭐 설명회 뭐 이런 데서 항상 강조했던 그런 공부 방법 같은 것을 한 번쯤은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 요거 15번 정답 됐습니까? 아니 14번 정답 됐나요? 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죠? 자, 문제 15번 가겠습니다. 자, 요건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고요. 자, 산성도는 이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HF가 있는데 HCl, HBr, HI에 이렇게 내갈수록 산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결합 에너지 565, 427, 363, 295. 얘가 가장 값이 작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H와 I의 결합은 295만 때려주면 295kJ만 때려주면 쉽게 끊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자, 끊어지면 이건 수소이온 내주고 음이온 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결합 에너지는요. 이게 엄밀하게 이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양이온, 음이온이 아니라 중성 F와 중성 H거든요. 이거지만 이 값과 이 값이 차이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말하는 거지 이걸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양이온, 음이온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값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자 보세요. 얘는 295만 때려 주어도 쉽게 잘라진다는 거죠. 쉽게 잘라진다는 얘기는 양이온, 음이온이 잘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소이온이 많이 생긴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산성도가 큽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합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산성도를 이런 순서를 갖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원인이 되겠죠. 그죠? 얘는 565씩이나 때려야 되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때려야 되거든요. 565. 이만큼을 때려 주어야지만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이렇게 잘라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는 수소이온이 소량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많은 에너지를 때려 주어야 잘라지니까 잘 안 잘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소량 내줍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곧 산성도가 적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지문 보시면요. HX의 결합 에너지는 위 할로젠산의 산성도를 설명할 수 있는 순서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네, 일단 기억지문 내용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산성도는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HF가 HCl, HBr, HI에서 이렇게 갈수록 산성도가 커집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원인으로서 자, 어떤 할로젠 음이온이 물을 만나서 수화될 때 델타 H 값과 델타 S 값 이 데이터 중에서 이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이겁니다. 자, 이거 먼저 볼까요? 자, X 음이온이니까 여기서는 F 음이온이겠죠? 그러면 F 음이온이 물 만나서 F 이렇게 돼서 물 분자가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이렇게 물 분자가 빙그르르 둘러싸서 이거 갖다 F 음이온 아쿠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델타 H 값은 마이너스 510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얘는 물 분자가 둘러싸서 물 분자가 둘러쌀 때 가장 여기 있는 값 중에 가장 절대값은 크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발열이죠. 그러니까 F 음이온이 물 분자가 둘러싸서 F 음이온 아쿠아가 될 때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것은요. 이 F 음이온은 물에 의해서 수화가 잘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많은 열을 방출해 준다는 얘기는 수화가 잘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F 음이온은 물 분자가 둘러쌌을 때 수화가 잘 되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음이온이 안정하다는 얘기는 항상 약염기거든요. 안정하다는 것은 약염기입니다. 왜? 약염기란 것은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강염기는 불안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면 약염기다. 이건 거의 화학의 공식처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음이온이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러면 그의 짝사는 누구죠? HF죠. HF는 약산이어야 한다. 미안합니다. 약염기의 짝산이니까 강산이어야 한다라고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보세요. F 음이온은 물을 둘러싸여서 음이온이 될 때, 이렇게 수화가 될 때, 그때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해 준다. 그 값이 얼마냐? 510을 방출하죠. 그러면 이때 수화가 잘 된다.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약연기다. 짝사는 강산이다. 그러면 누가 제일 강산이어야 합니까? HF가 제일 강산이어야 돼요. 근데 순서는 이렇다니까요. HI가 제일 강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델타 HFO란 것은 이 값은 산성도의 순서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증가한다라고 설명하는 원인으로 우리가 말해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H 값은 산성도의 순서가 HI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엔트로피 변화는 과연 어떠냐라는 겁니다. 엔트로피는, 자, 원래 엔트로피는 어떻게 자발이죠? 증가되는 게 자발입니다. 물론 전체 엔트로피입니다. 개의 엔트로피도 증가되는 게 좋긴 좋고요. 그러면 엔트로피는 증가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전부 다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근데 엔트로피는 감소된다면 덜 감소가 될수록 좋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적게 감소되는 놈은 누구니? I 음이온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I 음이온은 이렇게 I 음이온이 되어서 삥 둘러싸 줄 때 그때 엔트로피 감소가 가장 적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감소되면은 덜 감소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I 음이온은 엔트로피 측면상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화되는 것이 I 음이온은 엔트로피 측면상으로는 수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 얘기는 뭐니? HI의 산소도가 제일 크니까 잘라졌을 때 I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수화됐을 때 엔트로피 측면상은 좋다 이겁니다. 4개 중엔 가장 좋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은 지문 뭔지 아시겠죠? 할로젠산의 산성도의 순서를 설명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는 델타 H 데이터는 말이 안 되고요. 델타 S 데이터는 올바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니은 지문은 틀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할로젠산 음이온들은 수화될 때 엔트로피가 전부 다 마이너스니까 감소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은 틀린 지문이고 기억 1번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어떤 개념이냐면요. 연력학적 개념과 산성도의 개념을 섞어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논리라든가 화학적인 감각이 있는 수험생일 때 풀 수 있는 거고요. 화학적인 감각이 약한 수험생은 이런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뭐 이런 걸 모른다고 너무 막 집착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논리를 정도만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논리만 기억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이건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요. 이건 진짜 가슴 아픕니다. 이거는 제가 하여튼 시험장에서 올해도 그렇고 매년 한 번도 안 걸르고 나온다고 하는 클라우디우스 클라피룸식, 아레니우스식, 반토프식, 증기압의 온도 조정성, 속도 상수의 온도 조정성, 평형 상수의 온도 조정성 이 세 가지는요. 이건 하여튼 무조건 시험에 뜨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풀었다. 그러면 이건 화학 전체적으로 다 뒤집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하십시다. 클라우디우스 클라피룸, 이건 무슨 식이에요? 반토프식입니다. 평형 상수의 온도 조정성이죠. 이 식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LNK를 평형상수에 자연 로그를 붙인 값을 y축으로 놓아있고 t분의 1을 x축으로 놓으면 y 꼴 마이너스 ax 플러스 이놈은 b 값이다 라고 말해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직선 나왔잖아. 가나.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죠. 이게 기울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값은 여기서 뭐니 하면은 r분의 델타 S0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딱 나오는 거 됐지 않습니까?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델타 H인데, 자, 기울기를 보십니다. 가든 나든 간에 전부 다 양의 기울기죠. 가든 나든 양의 기울기다. 이 얘기는, 자,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델타 HFO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여야만, 얘가 마이너스 2여야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양의 기울기가 같겠죠. 그 얘기는 곧 기어, 가와 나는 모두 정반응은 델타 H가 마이너스니까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당연히 올바르게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갖다가 설명 듣고 정도가 아니라 양의 기울기네 발열이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떤 얘기죠?
T분의 1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게 하는 거죠. T분의 1을 작게 하는 건 1로 가는 겁니까? K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든 나든 전부 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증가시키면 K값은 작아진다. 이런 내용까지도 바로 타닥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온도를 증가시키면 폐영산소값이 작아지는 반응, 그러니까 정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됐고요.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정반응이라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자,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증거, 니은 지문이 맞는데 왜 맞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가든 나든 y좌표 값이 전부 다 뭐예요? 0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 작은 값이니까 y좌표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y좌표는 뭐 누굽니까? 바로 얘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값이라고요. 그러면 델타 S가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델타 S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보시면 A 플러스 B 값이 C 값보다 크다. D 값은 F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는 거죠.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는 거죠. 그러면 기체의 몰수가 감소되는 반응이니까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정반응이 일어나면 엔트로피는 감소한다. 이렇게 요거를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내지는 Y 절편값을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 니은 맞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반응 한번 보실까요? 델타 H가 뭐죠? 0보다 작습니다. 델타 S가 뭐죠? 0보다 작습니다. 탁 나옵니까? 저온에서 자발. 이거 만약에 아직 안 튀어나온 친구는 연력학 파트 다시 보십시오.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온에서 자발, 플러스 플러스 고온에서 자발. 이건요, 연력학 파트에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므로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분이므로 꼭 이게 튀어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꼭 한번 연력학 파트를 꼭 되짚어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니은, 이것이 모두 올바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저온에서 자발적이다. 예,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군요. 문제 16번 문제였습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떤 의문감이나 내지는 못 풀었다, 내지는 틀렸다는 친구는 이건 화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예, 이거는 정말 장담하건대 클라지우스 클라피론 아레니우스 반톡 부식은 내년 2월달 시험에서 반드시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예,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한번 꼭 잘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을 딱 보는 순간에 3영승자산 pKa1가, pKa2가, pKa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나옵니까? pH 꼴 pKa1이다. 뭐죠? 제1 완충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H3A의 농도와 H2A 음연의 농도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다다닥 튀어나오세요. 3양성자산 혹은 다양성자산을 강연기로 적정했었을 때 pH에 따른 누가 우세한 화학종인가를 따지는 겁니다. 자, pH 꼴 2분의 pKa1 더하기 pKa2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죠? 제1 당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우세한 화학종입니까? H2A 음연이 가장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pH가 pKa2다. 6.6이네 여기서는. 그러면 이건 제2 완충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H2A 음연과 얘의 짝연기인 HAE가 음연의 농도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pH가 2분의 pKa2 플러스 pKa3면 이건 제2 당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우세하죠? HAE가 음연이 가장 우세하죠. 그리고 pH가 pKa3라면 그러면 제3 완충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때는 HAE가 음연과 A3가 음연의 농도가 동일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는 이거 지금 제가 적는데 시간 걸린 거고요.
이건 내가 정리될 시간 걸린 거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서 바로 파라락 지나가십니까? 이게 지나가 주지 않으면서 3년기 파트를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으로 지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디귿 지문은 틀린 거 알겠습니까? pH고 12.2에서는 12.2면은 pKa3거든요. pH가 pKa3면 제3 완충이고 얘와 얘의 농도가 동일한 완충 지점이어야 합니다. 그때 제일 우수한 화학종은 A3가 음열이다가 아니고요. 얘와 얘의 농도는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디귿 지문은 틀렸다라는 것을 바로 읽으면서 바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는 기본으로 나와 주고요. 자, 요건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바로 문제를 한번 또 볼까요? 0.1몰 온도 H3A의 초기 pH는 2.2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걸 보는 순간에 H3A라는 놈은 물 만나서 H3O 양이온되고 그 다음에 H2A 음이온된다. 이 식은 Ka1식이죠. 그때 Ka1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pKa1 값이 3.4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4승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초기 농도는 얘는 0.1몰 농도, 얘는 초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변화되기를 x만큼 변화되면 x만큼 생기고 x만큼 생겨서 평형되면 0.1-x고 얘는 x고 얘는 x고 그러면 Ka1 값은 10-3.4승인데 초기 농도 0.1-x분의 얘가 x 얘가 x니까 x의 제곱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시하니까 이렇게 곱하면 수소의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수소의 농도가 되는 거고 우리는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말합니까? 루트 CKA1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얘는 루트 0.1 곱하기 12-3.4승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2-2.2승 되겠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pH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인 값은 12-2.2승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값이기 때문에 2.2입니다. 라고선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억지문 보는 순간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탁 떠오른다 하면은 상당한 실력에 도달된 수험생이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 이게 뭐니?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공부할 게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다가 만약에 뭐 추워졌는데 아직은 덥잖아요. 그죠? 추워졌는데 한 12월쯤 됐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 부분 버려야죠. 예, 근데 그 전까지 미리 버리지 마시고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니은 지문 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 지문은 맞고 디귿 지문 틀렸어요. 니은 지문 0.1몰 온도 H3A 수용액 20ml에 곱하면 2mm몰이죠. 2mm몰에 H3A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0.1몰 온도에 Na3A니까 얘는 3개의 Na 양이온에 A3가 음이온이죠. 그러니까 얘가 40ml니까 4mm몰이 있는 거죠. 누가요? A3가 음이온이. 어차피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Na 양이온은 비활성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잖아. 반응식은 H3A가 A3가 음이온과 만나서 반응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수소이온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H2A 음이온 되고 얘는 HAE가 음이온 되겠죠. 얘가 2mm몰, 얘가 4mm몰이 초기에 있었네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얘는 초기에는 없었죠. 자, 반응은 당연히 이만큼 없어지고 이만큼 생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얘는 2mm몰, 2mm몰, 2mm몰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H3A란 놈하고 A3가 음이온 놈이 반응을 하여서 얘가 2mm몰이 남고 얘가 2mm몰 생기고 얘가 2mm몰이 생긴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하고 얘가 같이 있으면 완충인데 얘하고 얘가 같이 있으면 이건 또 뭐니? 한 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반응은 또 완결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반응식을 한 번 더 일으켜야 합니다. H2A 음이온과 A3가 음이온이 만나서 요거 수소이온 주니까 두 개의 HAE가 음이온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mm몰 초기에 2mm몰 있었는데 자 얘는 2mm몰만큼 없어지고 또 반응이 완결되니까 요거 4mm몰이 생기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얘만 6mm몰이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서 2가 남은 상황에서 얘네 둘이 또 반응을 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섞여 있으면 완충이에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완충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섞여 있으면 완충이 아니고 반응이 완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반응이 완결되었더니만 최종적으로 남는 놈은 누구냐? HAE가 음연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HAE가 음연이 가장 우세하다. 뭡니까? 제2 제2 당량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HAE가 음연이니까 얘는 pH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pKa2 플러스 pKa3여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딱 지나갈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정답은 이건 9.4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pKa2 값, 3 값이 있기 때문에 얘는 9.4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문제를 풀 때요, 니은 지문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니은 지문 틀렸는데 니은 지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만약에 기역 지문과 디귿 지문을 풀 줄 아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풀 줄 아는 수험생이라면 니은 지문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하시고요. 만약에 기역 디귿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수험생이라면 일단은 하려고 노력해 보다가 12월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뭐 민법, 산제법의 승부를 봐야죠. 자연과학은 4과목 중에 지구과학을 제외한 과목 중에, 지구과학은 망하면 안 됩니다. 지구과학은 대부분 학생들이 다 8개, 9개 맞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제외한 과목 하나 정도는 완전히 처참하게 깨지는 2개, 3개가 아니고 4, 5개 정도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 과목 정도만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과목은 지구과학은 8개, 9개. 그 다음에 나머지 2과목은 6개, 7개. 그 다음에 한 과목은 망해서 4, 5개. 이렇게 되고 민법, 산제법을 90점씩 치면 합격하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십시오. 합격하는데 여러분들의 총력을 기울이는 거지, 가끔 가다가 너무 많은 문제를 자연과학에서 화학에서 1000문제를 푼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참 보면은 이게 합격을 원하는 수험생인지 학자가 되려는 건지, 그리고 선생들도 그렇잖아요.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왜 자기 과목을 그렇게 과도학습을 시키려고 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조금은 좀 자각하셔야 합니다. 예. 어떤 한 과목에, 자연과학 어떤 한 과목에 과도학습을 해버리면요, 그러면 민법, 산제법에 문제 생겨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 과목에 과도학습 해버리면은 자연과학 다른 한 과목은 과도학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감에 또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 좀 자각하시고, 만약에 자, 이거 결정 이렇게 하시죠. 지금 9월 달인데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그러면 당신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됩니다. 기역, 디귿 지문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니은 지문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12월이 되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때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3년기 파트는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작전일 수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기역만 맞습니다. 17번이었어요.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생판 생소한 그림 같은 거 나오죠? 화학 문제는 항상 이래요. 그림은 전부 다 머리털나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시험장 들어가면요. 예, 그렇지만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표준환원 전이가 Y축이고, 그 다음에 온도가 X축입니다. 그러면 표준환원 전이와 온도에 대한 어떤 그림이 직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 의미하는 게 과연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해결해 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관계식 이런 게 되겠습니까? 델타 G는 마이너스 NF2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이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요 식이 한번 가면, 요거만 갖고 나눠볼까요? 양변을 마이너스 NF로 나눠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절은 NF분의 델타 S, 그 다음에 T 이렇게 될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F분의 델타 H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식을 가만히 보시면 요걸 Y축으로 놨다. 그 다음에 T를 X축으로 놨다. 그러면 요 놈이 우리는 뭐다? 기울기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값이 우리는 Y 절편 값이구나. 마이너스 B 값은 Y 절편이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 나왔을 때 어떤 화학의 어떤 식을 이용해서 이걸 직선을 만들어내겠느냐. Y 꼴 AX 플러스 B라고 부르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게 Y절편, Y축은 누구, X축은 누구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Y축, X축 보고선 어떻게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보시죠. 기울기가 NF분의 델타 S0입니다. 기울기가 NF분의 델타 S0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큰 놈은 델타 S0 값이 당연히 큰 놈이겠죠. 그러면 기억 지문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날 때 엔트로피 변화의 절대값이 가장 큰 이온은 엔트로피 변화니까 델타 S입니다. 얘의 절대값이 가장 큰 이온은 얘 값이 가장 큰 놈은 가장 기울기가 급한 놈이 C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C 이가 양이온이다 라고 하는 기억 지문은 올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얘들 A나 B보다 C가 기울기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기울기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그 다음에 모든 이온의 환원 반응의 델타 S는 자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값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여야죠. 그래야만 음의 기울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델타 S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것이니까 니은 지문도 올바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문 보시면 Y절편 값은 마이너스 NF분의 델타 H0거든요. 근데 Y절편 값을 가만히 전부 다 보시죠. 모든 이온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0점대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인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값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델타 H만의 값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델타 H의 값으로는 얘는 플러스 값이어야만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B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모든 이온 환원 반응의 델타 H는 0보다 크다. 라는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고 나니까 산수 문제 되죠. 풀고 나니까 산수 문제 되는데 과연 시험장에서 이 식이 탁 떠오르면서 이렇게 탁 유도가 되면서 Y절편으로 아니 X축으로 누구 Y축으로 누구 이렇게 놓고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 Y절편이 의미하는 바 이게 바로 탁 떠오르느냐. 이게 떠오르면 상당히 응용력이 있고 화학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수험생이고요. 이거 떠오르지 않는 수험생 이럴 때는 아 나는 응용력이 약하구나. 그럼 뭐 하라고요? 이해 암기형 파트 철저하게 외우고 들어가시라고요. 그 부분 철저하게 암기하셔서 거기서 걸리는 거 5개 안 틀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은 방어 과목으로서 역할 충분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수험 전략 아닐까요? 이런 전략적인 공부하는 것 이거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공부하는 친구는 왜 오래 공부합니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지는 공부도 잘 안 하면서 이상하게 쓸데없는 데 치중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차를 보기 위한 전초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왜 그렇게 과도하게 힘을 뺀다는 개념이 아니라 왜 너무 쓸데없는 거 요만한 것에 자꾸 집착을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요. 민법, 산재법은 쓸데없는 것도 한번 집착해보고 그래 자연과학 중에서 공격 과목인 경우에는 좀 많이 해보고 방어 과목인 경우에는 딱 방어만 하자라는 이런 전략적인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 18번이었습니다. 19번 가볼까요? 자, D6입니다. 전체 배치가 D6. 그 다음에 문제 단서에서 정팔면체니까 자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T2G, EG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자, 이때 D6. 자, 이건 이쪽이 자외선입니다. 가는 자외선 근처에서 피크가 보이고 나는 빨강 쪽에서 피크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T2G에 있는 전자를 EG로 전자 전이시킬 때 에너지를 때려주는데 자, 얘는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넓은 상태 D6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에너지를 때려주면 전자가 이렇게 들뜨게 될 때 거의 자외선에 가까운 보라색에 가까운 빛을 흡수해야만 전자가 들뜹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건 맞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게 가는 이 간격은 넓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나는 이 간격이 작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간격이 넓기 때문에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자, 간격이 넓다. 하이 스핀, 로우 스핀. 하이 스핀, 로우 스핀 중에 로우 스핀을 선호해 주겠죠. 일종의 스트롱 필드리 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우 스핀을 선호하니까 아, 전자가 여기 T2G에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간격이 좁을 때는 얘는 하이 스핀을 선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기가 됐나요? 자, 기억. 가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차기호는 자, 이놈은
로우 스핀이어야 합니다. D6이기 때문에 전부 다 T2G의 전자가 쌍으로 있어야만 합니다. 쌍으로 있다는 얘기는 뭐니? 얘는 반자기성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가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차기호는 반자기성이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넓다, 로우 스핀, 스트롱 필드 리간드, 로우 스핀, 간격이 좁다, 위커 필드 리간드, 하이 스핀을 선호한다. 이런 건 기초적인 이야기일 거라고요. 그 다음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는 자 얘는 간격이 넓어야 되고 얘는 간격이 좁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짐은 올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리간드가 암모니아면 이거보다 Cl 음이온이라면 할로젠은 더 위크 필드 리간드죠. 이건 위크 필드 리간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위크 필드 리간드가 되니까 간격을 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지문이 전부 다 올바르게 다 되어 있는 지문인 것이라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가 또 생소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T2G와 EG의 스플리팅 패턴 그리고 스트롱 필드 리간드 썼을 때는 로우 스핀을 선호한다. 그때 D6일 때는 T2G 전자가 다 차기 때문에 반자기성을 띈다. 얘는 당연히 상자기성이죠.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는 순간에 탁 지나가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배위화학 파트입니다. 이건 방어 과목이든 공격 과목인 수험생이든 화학이 방어든 공격이든 간에 무조건 맞춰야 합니다. 배위화학은 난이도가 안 어려워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처음에 막 화학 양론 막 이런 데서 집중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주기성 넘어가고 공교랑 넘어가고 막 넘어가다 보면 집중력이 최고로 저하된 상태에서 배위화학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공부를 항상 1장부터 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배위화학 파트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집중력 있게 암기 잘 해놓길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마지막 분광학 문제 갑니다. 자, C13 찍으면 이거 피크 몇 개 나올까요? 자, 여기가 CH3, 여기가 CH3, 이중결합 C, 여기 C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CH3, CH3, CH3. C13 찍었다. C13은 뭐예요? 자기적 환경이 다른 탄소를 찾는 겁니다. 탄소예요. 그러면 자, 여기 탄소 3개, 이렇게 3개는 전부 다 동일한 탄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크 하나, 그러면 요거 피크, 요 탄소가 다르죠. 또 이 탄소가 다르죠. 요 탄소가 또 요거랑은 다르죠. 문제는 뭐냐? 이거 탄소가 2개가 동일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와 이 작용기와 이쪽에 있는 터시리 붙들기라고 하거든요. 이 메들기는 트랜스 관계에 있고 이건 시스 있거든요. 시스 트랜스일 땐 이거하고 이것도 다른 겁니다. 요건 좀 하나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어요. 이와 같은 부분입체 이성질체를 만들어낼 때, 즉 기하 이성질체를 만들어낼 때는 자기적 환경이 다른 탄소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놈은 시스 찍으면 피크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여기서 하나, 셋, 넷, 다섯, 6개의 피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지문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신호가 관찰된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걸 이제 잘못 푼 친구는 이거 하나, 이거 2개가 같으니까 5개 아니냐가 아니라 얘와 얘가 다르다고요. 왜? 이렇게는 시스고 이렇게는 트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 트랜스를 만들어내는 탄소들은 다른 탄소예요. 그러니까 기억 지문은 올바르게 돼 있습니다. 자, 이놈을 시스 찍으면 요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게 같죠. 또 얘하고 얘가 같죠. 그러니까 피크를 찍으면 C13 찍으면 요 탄소가 이렇게 해서 3개의 해당되는 피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C13 NMR에서는 3개의 신호가 관측된다. 자,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도 올바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IR에서는 1745 누굽니까? 카본일이죠. 카본일이 1710 기준점. 그 다음에 요놈은 오각형 골이니까 링 스트링 약간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커진다. 1745. 모를지라도 최소한 카본일이 1700 얼마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1745라고 말했으니까 1745의 45 숫자까지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1700대 얼마에서 나오는 게 카본일 기구나.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올바르게 되어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8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1회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난이도가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있지만 어떤 친구는 뭐 8개, 9개 맞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1개, 2개 맞은 사람도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자,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 뭐 한다? 이해 암기형 파트 집중적으로 암기한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절대로 내용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화학이 공격형이다. 나는 화학을 갖다가 주 전략 과목으로 본다. 라는 친구는 문제가 만약에 더 필요하면 그땐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땐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죠. 방어인 사람이 문제 많이 풀면요 3000% 가요. 엉뚱한 공부 무지하게 합니다. 그리고선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뭐냐면요 뒤에 해설지 읽어요. 해설지 읽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든요. 그럼 무슨 공부하는 건가요? 아무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거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러냐면 1월 달에 그러거든요. 아니 1월 달에 그 귀중하고 진짜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에 시간 낭비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합시다. 잘 정리해 보세요. 화학이 공격이다. 문제 많이 풀어도 괜찮습니다. 화학이 방어다. 문제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내용도 이해 암경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인 사람은 4, 5개 맞으면 되는 거고요. 공격인 사람은 8개, 9개, 10개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대신에 방어인 사람은 화학이 방어인 사람은 지구과학은 당연하고 물리나 생물 중에 한 과목이 공격인 과목이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면 합격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화학이 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격인 사람처럼 이 문제집 저 문제집 갖다 놓고 막 이것도 풀어보다가 안 풀리니까 또 뒤에 해설지 읽어, 또 저것도 풀어보다가 안 풀리니까 또 이거 해설지 읽어. 중구난방 갈팡질팡 하다가 자신감만 상실되고 시험장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봐야 화학은, 그렇게 해봐야 화학은 시험장 들어가면은 방어인 사람은 자기가 외운 거 터전 외에는 사실 손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거 화학에만 국한되는 얘기 아니고 물리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좀 그러한 방향성을 선생들이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참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의미성을 이해가 되셨으면 남은 기간 동안 또 다시 한번 그 전략적으로 잘 공부에 임하셔서 10월달 모의고사는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바로 찍습니다. 그래서 또 반팔 입고 찍을 거예요. 10월달 모의고사는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잘 보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걸로 2회 모의고사 세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